불교 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국민 불교문화축제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불교를 기치로 내건 박람회는 전통 불교 문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 리더 500인이 함께한 세대 공감 마음 챙김 프로젝트 담마 토크가 펼쳐져 주목받았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원력을 보탰습니다. 동문회 연수에서 특별 강연을 한 진우 스님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제주 삼광사와 대한적십자사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를 찾아 지역 초등학교에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총선 기획 보도, 오늘은 종반으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수도권 선거 전의 대표적인 불자 후보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국민 불교문화축제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불교를 기치로 내건 박람회는 전통 불교 문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챗GPT,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교 관련 산업, 젊은 작가의 개성이 가득 담긴 불교 관련 예술 작품, 전통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불교 콘텐츠가 기성세대뿐 아니라 MZ세대들의 취향까지 파고듭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명상을 비롯해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불교식 수행법이 청년 세대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저 역사를 전공한 학생인데 이제 미술사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불교 미술에 좀 관심이 생겨서 불교 박람회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역사로만 배웠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막 되게 현대적인 재해석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능의 입맛을 겨냥한 비건버거 제품은 세계적 명성의 여느 버거 브랜드만큼 세련돼 보입니다. 브랜드 화엄사 프로젝트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불교 철학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엄사 브랜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올드한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힙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어떠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불교를 주제로 개막한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막식에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불교 기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트렌드를 감안했다며 청년 포교의 정신과 비전을 담아 이전 박람회와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젊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불교 기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트렌드를 감안하여 전통적인 불교 문화와 문화에 젊은 감성을 더한 재미있는 불교를 청년 포교의 정신과 비전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전 박람회와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개막 첫날부터 전통과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 있는 청년층의 대거 유입과 불교 문화 대중화에 대한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불교는 한국 문화와 사상의 근간으로서 전통 문화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교가 종교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불교 문화에 대하여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을 마친 진우 스님은 BBS 불교방송 홍보부스를 비롯한 박람회장 곳곳을 차례로 돌아보면서 참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BBS 부스에선 후원 조직 만공회를 소개하고 캐릭터 보리 굿즈 상품을 선보였는데 무엇보다 사옥 건립의 절실함에 공감하는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BBS 불교방송 부스에서는 불교방송 사옥 건립 만공회 후원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그 소원지도 쓰시고 불교방송이 월세를 살고 있고 사옥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걸 요즘에 많이 알게 되셔서 다시 이렇게 신심을 내셔가지고 너무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기성세대와 MZ세대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번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는 나흘간 일정으로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인기 걸그룹 하이키 멤버들에게 마음관리법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펼쳐진 고민상담 토크쇼 단마토크가 하이키 멤버들을 비롯한 청년 리더 500인의 마음까지 다독였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부처님 출가제 커다란 칠판 앞에서 분필을 힘껏 쥐고 거침없이 한자를 쓰며 선 명상에 대해 설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지금 이리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잡생각하지 않고 삼독심 일으키지 않고. 진우 스님이 이번에는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를 젊은 불교의 소통 무대로 장식했습니다. K-팝 스타 하이키와 함께 무대에 오른 진우 스님은 법당에서 썼던 삼독심과 육바라미 등 불교 용어 대신에 동전으로 행복과 불행을 설명했습니다. 불교의 차생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는 이치 또한 아침과 저녁 등을 예로 들며 무대 아래 청년 리더 500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침이 될 때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저녁이 될 때 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행복을 느낀 시간이 있었다면 불행을 느낄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있잖아요. 태어난 시간 즉시 죽는 시간이 결정이 되어요. 조계사 대웅전과 박람회장에서 똑같이 강조한 부분은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며 이를 깨닫고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체는 모두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서로 왜 내가 명상을 자꾸 고냐나 하면 이제 그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면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래야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조선시대에 억압받던 여인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위해 했던 굿조차 일종의 명상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명상을 해 사회를 밝히자고 당부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해야 되고 그것이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의 단마 토크가 박람회장의 분위기를 달구어 자리를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초홍동문회가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원력을 보탰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초홍동문회장 서구 스님과 동문 스님들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지난 3월 개최한 연수에서 특별 강연을 해준 진우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 스님의 원력에 공감하고 또 우리도 승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됐는데 젊은 후배 스님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내년 강연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더 업그레이드된 강연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지난 3월 28일부터 1박 2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운문사 승가대학 초홍동문회 워크숍에 참여해 300여 비구니 스님들을 상대로 선명상 주제의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계종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교구본사 주지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 종덕과 현덕법계의 필수 관문인 1급 승가고시에 응시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한 1급 승가고시에는 불교신문사 사장을 지낸 삼조 스님과 전 중앙종회 의원 재민 스님, 조계종 전 사회부장 범종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등이 시험에 임했습니다. 고시위원회는 비구 51명, 비구니 23명 등 모두 74명이 1급 승가고시에 응시했고 응시 인원은 예년보다 1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늘 오후 2시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덕 현덕법계 품서식은 오는 30일 조계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 삼광사와 대한적십자사가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 지역 초등학교에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제주 삼광사는 지난 2019년 이곳 학교의 식수와 화장실 건립을 후원한 데 이어 5년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팔 룸비니에서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네팔 룸비니 스리파다라야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주 삼광사 주지 현명 스님에게 사랑합니다를 외칩니다. 2019년 식수와 화장실 개선에 도움을 줬던 삼광사 주지 현명 스님과 신도들을 기억하는 학생들의 환영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주 삼광사는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중축에 이어 낡은 책걸상 교체를 위한 자금 2천만 원을 후원했고, 제주 설림사 주지 진학스님도 TV 등의 학습 물품을 전했습니다.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게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첫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만남이 계속 발전해서 더욱 큰 학교로 되도록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택은 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회장은 인도 나란드라 모디 총리 같은 인재가 스리파다라야 초등학교에서 탄생하길 기원했습니다. 공부가 모든 꿈을 이루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적십자사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학교 지원 사업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 적십자사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우리 오늘 증명 스님으로 자리하신 진낙 스님이나 우리 삼광사 현명 스님, 또 우리 삼광사의 신도님. 이번 룸비니 학교 지원에는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이 가방 150개와 티셔츠 158개로 동참했고, 우정엽 불자와 홍윤배, 홍지원 부녀 등 많은 불자들의 정성이 함께했습니다. 이에 스리파다라야 학교 측은 제주 불자들의 후원으로 학교에 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धेरै सहयोग गरिरहनु भएको छ र यसपटक पनि हामीलाई हाम्रा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केही सहयोग पुगोस् भनेर उहाँहरूले केही विद्यार्थीहरूको सहयोगको लागि सामानहरू ल्याइदिनु भएको छ, विद्यार्थीलाई सहयोग गरिदिनु भएको छ। यसले हाम्रा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जो अलि सबै सहयोग सम्पूर्ण हामीलाई गरिदिनु भएको सहयोगको लागि हाम्रो विद्यालयको शिक्षकहरू र विद्यार्थीहरूको तर्फबाट धेरै धेरै धन्यवाद ज्ञापन गर्न चाहन्छु। 네팔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데 앞장선 김문자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장이자 제주 삼광사 신도회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네팔 적십자로부터 포장증을 수상했는데, 외국인이 포장증을 받는 것은 네팔 적십자사 창립 이래 최초입니다. 또 현명 스님은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진학 스님은 적십자 제주도지사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전 세계 104개 오지학교에 천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삼광사의 스리파다라야 초등학교 지원 사업은 천사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됐습니다. 네팔 룸비니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화엄사 극락암 주지 성환 스님이 BBS 불교방송 사옥건립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환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본사를 찾아 이사장 덕문 스님에게 사옥건립기금 후원금 1,000만 원을 전하며 방송포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BBS는 우리 종단의 것이며 소중히 아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화엄사 홍매화 홍보가 지역사회 발전으로까지 이어졌듯 BBS 방송포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성환 스님은 BBS의 방송포교 불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총선 기획 보도, 오늘은 종반으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수도권 선거전의 대표적인 불자 후보를 조명합니다. 각자의 지역구에서 민심을 파고들고 있는 이들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담았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을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대표적 불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가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시민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합니다.
투표용지에 1번 김병주를 꼭 찍어 주십시오. 김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남양주를 발전시켜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만큼 교통혁명을 이뤄내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을 지역은 희망의 날이 돼야 합니다. 남양주를 발전시킬 김병주 후보를 국회로 보내서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날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갑에서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지역 간담회 참석으로 시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펼칩니다. 이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남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남에 꼭 필요한 젊은 일꾼임을 강조하면서 세계적 공연장인 K스타월드와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자족도시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또 위례 신도시의 교통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례 송파 편입도 내놨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어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저는 그걸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하남시의 일꾼이 되고 싶고, 저는 하남시의 아들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이 꼭 고심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총선의 서울 지역 불자 후보로는 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강서갑 강선우, 구로을 윤건영, 성북갑 김영배 후보가, 국민의힘 강서을 박민식, 영등포갑 김영주 후보가 막바지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민주당 성남 분당갑 이광재, 화성병 권칠승, 안양 동안갑 민병덕, 성남 중원 이수진, 화성정 전용기 후보가 불자 후보로 꼽히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철호 김포을 후보, 개혁신당에서는 이원욱 화성을 후보가 불자 후보로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불교동아리 법련회가 활동 중단 7년 만에 조직을 재결성했습니다. 법련회는 지난 3일 대구 한의대 기초과학관에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법륜 불자 교수회, 포교사단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륜의 38대 김영재 회장 등 50여 명의 회원들은 선광사 주지 선웅 스님을 지도 법사로, 법륜 불자 교수 회장인 대구 한의대 장호경 교수를 지도 교수로 위촉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특히 법륜의 회원들은 궁금하면 묻고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불교 동아리 법련회에 재출범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제가 선웅 스님 모시고 잘 소속을 다져서 법련회가 전국 제1의 대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81년 개교와 함께 창립한 대구 한의대 법련회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7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조계종이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알리기 위한 두 번째 미디어 콘텐츠로 퓨전 국악밴드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일 홍보국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의 염원을 담은 퓨전 국악밴드 경성구락부의 남산 방아타령을 공개했습니다. 남산 방아타령은 경기 민요인 자진방아타령의 일부를 개사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열암공 마애부를 세우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성구락부는 뉴웨이브 청년 퓨전 국악밴드로 지난해 경주 기림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남산 방아타령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근대 불교학과 동국대학교 인문학 전통의 초석을 마련한 석전 박한영 스님의 저수를 현대화하는 선양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는 지난 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술과 어록 등을 망라한 20권 분량의 석전 박한영 전설을 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간담회에서 평소 석전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일이 동국발전,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동국정신을 되살리는 소프트 파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석전전서 간행팀은 스님의 직접적인 저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10권으로 추려 동국대 개교 12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적 80주기가 되는 2028년엔 스님의 법어, 강론을 비롯해 기행문, 서간문을 집대성에 7권 분량으로 출판할 예정이며 기존 자료에 석전 스님이 서문 등을 남겼거나 스님이 편집한 자료들도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3권 분량으로 엮어낼 계획입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대강백이자 사상가로 꼽히는 석전 스님은 1895년 순창 구암사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 사찰은 물론 동국대 전신 불교 고등강숙에서 학인들을 지도했습니다. 조계종 청주 용화사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2024 나누는 인연 벚꽃과 함께 무심천 벚꽃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3천여 명이 다녀간 이번 행사에서는 먹거리 장터, 문화공연, 시민 노래자랑, 전시, 문화체험, 어르신 및 시민 건강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와 모금 행사도 열렸습니다.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은 모든 시민들이 몸과 마음의 본성을 떠나 생활의 여유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 벚꽃축제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